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동지가 한 명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하더니 실제로 보수 개멸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 수석의 사인은 피비린내가 나는 정치 보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쇼가 아니기를 저는 빕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상조, 송영무, 강경화, 이효성처럼 홍종학 후보자를 임의로 임명한다거나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전 수석에 대한 책임도 청와대는 져야 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다시 누가 불의의 객이 될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신문 보기가 또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진으로 민심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경기 정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 결과보고서를 재승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좌파들이 그토록 의미를 두는 촛불민심이 홍종학 같은 위선자, 이중인격자를 장관시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이중인격, 모련치, 위선의 극치로 이런 사람도 줄만 잘 서면 장관 후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우리나라 편법 상속의 새 지평을 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홍종학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처리하기 바랍니다. 어제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장직을 물러난 고용주 이사의 이사직마저 해임하겠다는 고지 통보를 했습니다. 고용주 전 이사장의 이사직은 후 여권인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자리로 엄연히 우리 당의 목이고 그 임기도 2018년 8월까지입니다. 당연히 우리 당과 협의 없이 해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가 여야 간 정치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주어진 야당목의 이사 권한까지 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파트너인 저희 당을 능멸하고 모멸감을 주겠다는 것으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입니다. 우리 당은 불법적 이사교체로 박문진을 장악하고 또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 자리를 강탈하고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하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이유성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무자비하고 앞뒤 안 가리는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이 정치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답답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이라는 브랜드가 실종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놓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청년층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아무런 대비책 없이 전 정권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 과제의 후순위로 밀렸다는 반증입니다. 적폐청산이란 해묵은 구호에 집착하느라 정작 청년층에게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를 폐지하며 일자리 관련 업무는 새로 생긴 일자리위원회로 이관됐다고 알려졌으나 청년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맡던 모든 인력을 이곳에서 받거나 그 어떤 기능이 이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피해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지난 대선 당시 청년 정책 공약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이슈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2월까지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실업률이 역대 사상 최악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단기 지표입니다.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과거 정부를 탓한다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 실업률만큼은 순전히 지금 정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청년 실업률은 나빠질 게 뻔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세월호 미수습자 5분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하늘나라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장의 고통을 안고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수습 포기를 선언하신 미수습 유가족께도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감사의 말씀을 자유한국당은 드리겠습니다. 참사 1311일 동안 같이 고통을 함께하신 국민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헌신적으로 참여하신 전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진도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자유한국당이 전하겠습니다. 그간 세월호의 아픔을 정치 도구의 정치 투쟁의 도구로 삼고 그토록 울고먹었던 모든 단체, 정치 세력들도 이제는 자숙하고 정치적 악용을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있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잘 고치고 뿌리 뽑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 참사가 없기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국민 안전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을 모시고 이철우 김태흠 최고위원님과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진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빨리 복구해드리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당은 신속히 포항지진 대책 TF팀을 꾸렸습니다. 포항 북구가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송석중 당 재해대책위원장님, 박맹우 국토위원님, 윤재옥 행안위원님, 김석기 교문위원님, 박대군 산업위원님, 최교일 기재위원님, 신보라 환노위원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 TF팀은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당대표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급한 게 우선 정부 예산 내려가기 전에 행안부가 특별 교부금을 현지에서는 100억을 요청합니다마는 빨리 지원해서 추이를 막아 주시기로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급한 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는데 작년 경주에서 열흘 걸렸는데 피해가 낱낱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이전이라도 빨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게 현지에서 제일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국토위 등 지진 관련되는 예산에서는 빨리 심의를 하도록 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경주 피해, 경주 지진 이후 예산을 조금 늘려가다가 이 정부에서 지진 예산을 18%나 감액해서 국회에다 넘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연구와 정책을 수립 담당할 지진방재연구원의 설립을 이번 예산에서 연구비라도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또 특별히 교복음이 초중등 학생을 위해서 쓰는데 학생 수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30%가 줄어들었습니다. 학생은 줄어들었는데 돈은 2000년에 15조에서 내내 50조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정부 각 부분에서 가장 재정적인 여유가 많은 것이 교육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학교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학교를 점수 파악을 해서 내진 설계와 취약한 학교 건물은 일정 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다시 짓든지 보강하는 조치를 교육부가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2017년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처음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심판 국감이라 해서 무심 국감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보 불안, 퍼주기 경제 재정, 무능 인사, 졸속 행정, 좌파 편중, 원조 적폐를 중심으로 철저히 심판을 해서 담아냈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예산 삭감, 당 정책 예산의 TF 활동 같은 후속 조치에 활용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열과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피해 대책에 대해서 당 대표님 또 물론 여당도 갔고 총리도 갔는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게 무슨 그 지원이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먼저 경주 지진 피해를 봤을 때 아무리 우리 법적으로 해도 큰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높은 사람은 다 왔다 가서 다 잘해준다 했는데 이게 뭐냐, 오히려 민심이 이반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우리 당에서 지진 피해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거기에서는 당장 조치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그 대책위원회에서 성금을 걷어서 좀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당에서도 특별히 그게 성의를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이라는 브랜드가 실종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청년층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아무런 대비책 없이 전 정권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 과제의 후순위로 밀렸다는 반증입니다. 적폐청산이란 해묵은 구호에 집착하느라 정작 청년층에게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를 폐지하며 일자리 관련 업무는 새로 생긴 일자리위원회로 이관됐다고 알려졌으나 청년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맡던 모든 인력을 이곳에서 받거나 또 어떤 기능이 이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습니다. 내일 또다시 누가 불의의 객이 될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신문 보기가 또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진으로 민심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경기 정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 결과 보고서를 재승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좌파들이 그토록 의미를 두는 촛불민심이 홍종학 같은 위선자, 이중인격자를 장관시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이중인격, 모련치, 위선의 극치로 이런 사람도 줄만 한마디로 정치적 파트너인 저희 당을 능멸하고 모멸감을 주겠다는 것으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입니다. 우리 당은 불법적 이사규체로 박문진을 장악하고 또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자리를 강탈하고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하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이유성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무자비하고 앞뒤 안 가리는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이 정치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답답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서면 장관 후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우리나라 편법 상속의 새 지평을 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홍종학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어제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장직을 물러난 고영주 이사의 이사직마저 해임하겠다는 고지 통보를 했습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의 이사직은 후 여권인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자리로 엄연히 우리 당의 목이고 그 임기도 2018년 8월까지입니다. 당연히 우리 당과 협의 없이 해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가 여야 간 정치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주어진 야당목의 이사 권한까지 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동지가 한 명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하더니 실제로 보수 개멸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 수석의 사인은 피비린내가 나는 정치 보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쇼가 아니기를 저는 빕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상조, 송영무, 강경화, 이효성처럼 홍종학 후보자를 임의로 임명한다거나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전 수석에 대한 책임도 청와대는 져야 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